자, 그래서 오늘 나갈 게 이제 유전 정보 흐름, 유전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 그러려면 이제 니네 그 중간고사 때 봤던 DNA 구조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니네 그 중간고사 때 본 거에 따르면 DNA가 어떤 구조야? 이렇게 뭐야? 이중 나선 구조를 띠고 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그 DNA가 해서 굉장히 길어. 근데 그 DNA가 어디 들어있냐면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어. 근데 그 핵은 사실 길이로 따지면 DNA가 훨씬 길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조그만 핵 속에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 길다는 실이 하나 있는데 긴 실을 예를 들어서 뭐 요 입구 안에다 집어넣는다고 치면 내가 그걸 뭉쳐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뭉쳐서 넣는 건 넣어. 근데 나중에 그걸 다시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지? 중간에 엉키거나 꼬여서 끊어지거나 할 수 있지. DNA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DNA가 굉장히 길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핵 속에 들어있으려면 일단 길이가 줄어야 되잖아. 게다가 니네 중학교 때 세포 분열도 배웠지만은 DNA가 막 풀어졌다 엉켰다 풀어졌다 엉켰다가 반복이 되거든. 그럼 그때 끊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길다란 DNA 중간중간이 단백질에 이렇게 감겨 있어. 자, 이 단백질의 이름을 히스톤 단백질이라 그래. 그래서 DNA가 이런 식으로 단백질의 중간중간이 계속 이렇게 감겨 있단 말이야. 계속 감겨 있어. 계속 이렇게 감겨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게 또 길다랗게 이어져 있겠죠? 자, 그 전체를 염색사라고 하는 거고. 그럼 그때 요 단백질의 DNA에 감긴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 뉴클레오솜. 그지?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런 뉴클레오솜들이 계속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마치 이거 되게 작겠지. 그래서 멀리서 보면 길다란 실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그 전체 이 뉴클레오솜들이 쭈르르르 있는 이 전체를 우리가 염색 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핵 속의 DNA는 핵 속에 염색사의 형태로 들어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포에 이렇게 핵이 보일 때는 그 안에 얘가 염색사 형태로 들어있어. 이렇게 막 염색사 형태로 들어있어서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다가 세포 분열하면 이 핵이 사라지거든. 그러면 그 염색사가 뭉쳐 꼬여서 이렇게 뭐야? 어떤 형태를 띠게 돼.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염색체라고 하는 겁니다. 염색체. 자, 이 염색사가 뭐야? 꼬여서. 염색사가 뭉쳐. 그지? 뭉쳐서 염색체라는 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DNA가 이렇게 긴 게 한 가닥이 있다 그러면 그게 결국 꼬여서 염색체가 되면 이런 모습이 돼야 돼. 근데 실제로 그 염색체는 뭐 언제 이렇게 꼬이냐 하면 너희가 배운 세포분열 할 때 이렇게 꼬이게 되거든. 세포분열이라는 걸 할 때 염색사가 염색체로 꼬이게 되는데, 너희 생각해봐. 하나의 세포가 세포분열이라는 걸 해서 둘로 쪼개지면, 특히 일반적인 이런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 체세포라고 하잖아? 그러면 걔네들 둘 다 마찬가지로 핵을 가지고 있을 거고, 결국 그 안에 둘 다 뭐야? DNA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자, 이 세포 안에 DNA가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 있었어. 근데 얘가 이 상태에서 그냥 세포분열해서 두 개의 세포가 되면 이걸 반을 쪼개서 줄 수는 없는 거잖아. 맞지? 니네 알다시피 DNA 안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중요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이 분열하기 전에 똑같은 DNA를 하나 더 복제를 해놔. 그러니까 원래 세포 핵 속에는 얘가 하나가 들어있거든. 근데 세포 분열할 때는 얘랑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꼬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염색체라는 게 현미경으로 보일 때는 이렇게 다리처럼 생긴 애가 두 개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다리처럼 생긴 얘네들을 뭐라 불러? 요거를 염색 분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전체는 이제 염색체가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자, 결론은 이거야. 염색 분체 요 하나가
결국에는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길다란 DNA 전체 한 가닥이 이런 식으로 결국 꼬여서 염색 분체가 된 거고, 그럼 그게 왜 두 개냐?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는 얘랑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놓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태에서 꼬이면 이렇게 다리가 두 개인 거다 이 말이지. 자, 그리고 여기 염색체에서 여기 가운데 조금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있지? 자, 여기를 뭐라 불러? 동원체라고 불러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 방추사라는 게 달라붙어서 이 두 개가 쪼개지게 되지. 그치? 그래서 이제 분열했을 때 세포가 각각 하나씩 나눠 갖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둘 다 똑같은 DNA를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그 다음에 자, 이 DNA는 우리 알다시피 이 안쪽으로는 염기라고 하는 애들이 쭉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 그치? 마주보면서 수소결합이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 딱 고정돼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 이 형태를. 그럼 그때 그 염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A니, G니, C니, T니 뭐 이런 식 염기들이 쭈르륵 달려 있겠지. 생물마다 이게 다 정해져 있거든.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염기 서열이라고 하지. 염기 서열이 쭉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때도 나왔지만 이쪽에 염기 서열을 알면 반대편의 염기 서열도 알 수 있어. 자, 그럼 그때 그 염기 서열이라는 거 안에 이 염기 서열 안에 뭐가 저장돼 있어? 바로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거야. 그지? 유전 정보라는 게 저장돼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뭐 염기 서열이 쭈르륵 있을 때 모든 염기 서열의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진 않아. 그 염기 서열 중에서 일부 염기 서열 중에 일부에 바로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어. 은밀하게 봐봐. 그러면 쭈르르르 염기 서열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해당되는 염기 서열의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 그리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유전 정보가 저장이 안 돼 있고 또 이쪽에 있는 염기 서열에 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그때 그 염기 서열 중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그 일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 그 염기 서열 중 일부의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어서 그 부분을 뭐라고 한다? 유전자.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긴 DNA 하나가 결국 염색체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 니네 나중에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야? 46개야. 그지? 염색체는 46개니까 사람 세포 하나당 길다란 DNA가 46가닥이 들어있는 셈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는 15,000개? 뭐 2만 개? 그 사이가 된대. 그럼 자, DNA는 46가닥이 있는데 유전자는 막 10,000개, 15,000개 이렇게 된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의 긴 DNA 안에 이렇게 부분 유전자가 여러 개 들어있다는 얘기지. 맞지? 그래서 뭐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A라고 하고 뭐 이쪽을 예를 들어서 유전자 뭐 B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DNA 안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자, 요렇게 길다란 DNA에 꽂아서 요 염색 분체가 하나 됐다고 치면 그럼 거기서 여기 지금 선생님 유전자 A라고 써놓은 부분 있지. A라고 써놓은 부분 결국 요 DNA 하나가 꼬여서 얘가 된 거니까 저 유전자 A라고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해보자. 요 부분. 자, 그래서 그걸 뭐 A라고 써볼게. 그럼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여러 개가 쭉 있는 거거든. 자, 그런데 이 염색 분체끼리는 서로 무슨 관계라 그랬어? 복제된 관계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DNA 가닥에 유전자가 쭉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걔랑 얘랑 똑같은 애거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A라는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이쪽 염색 분체도 여기에 같은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 A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염색 분체끼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수, 맞지? 구성이 어떻다? 같다. 이쪽 염색 분체 유전자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이쪽도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가 A면 여기도 A여야 되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B야. 그럼 여기도 무조건 B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자의 개수나 그 유전자의 구성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염색체가 보일 때 일반적인 체세포, 세포 분열할 때 보인다 그랬잖아. 보면 요 염색체랑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가 더 있어, 옆에.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가 더 있거든. 그럼 이 둘을 서로 뭐라고 불러? 아니지. 이걸 상동염색체라고 그래. 상동염색체가 붙어있는 걸 입가염색체라고 하는 거고, 세포 안에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애가 꼭 한 쌍씩 들어있거든. 체세포의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상동염색체라 그래. 요건 뭐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건 아니다만, 자, 그런 이유는 뭐야? 내가 갖고 있는 염색체는 절반씩을 엄마 아빠한테 받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46개면 23개의 염색체는 엄마한테 받았고 23개는 아빠한테 받은 거지. 그러니까 같은 거가 이렇게 2개씩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 이게 하나가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라면 이거는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여야 돼. 근데 같은 염색체끼리는 유전자 개수는 같거든.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A라는 유전자가 말이야, 예를 들어 내 머리카락을 모양을 뭐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치면,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도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머리카락 모양을 결정한 유전자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여기에는 머리카락 결정한 유전자가 있는 거야. 다만 엄마하고 아빠는 혈연 관계가 아니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이 A랑은 다를 수 있어. 다를 수 있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상동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이 한 쌍의 유전자를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나한테 나타나는 어떤 성질이나 특징은 이 두 개가 짝을 이뤄서 나타나는 거야.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을 이뤘을 때 그거에 의해서 이제 내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도 요거랑 요거랑 다를 수는 있지만은 얘랑 얘랑은 또 무조건 어때야 돼? 이것끼리는 복제된 거기 때문에 얘랑 얘랑 무조건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요거만 얘기할게. 상동 염색체라는 건 엄마 아빠한테 각각 한 개씩 받은 거잖아. 그래서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자 개수도 같고 구성도 같다고 했지만, 상동 염색체끼리는 어때? 상동 염색체끼리는 뭐는 같아? 유전자의 수는 같아야지. 여기 10개면 여기도 10개이긴 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A인데 여기는 스몰 A 이렇게 다를 수는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유전자의 수는 같으나 구성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 구성은 다르다. 구성은 다르다. 구성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차이점을 좀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자 개수도 같고 구성도 같다. 그런데 이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애들, 엄마 아빠한테 각각 한 개씩 받은 거는 개수는 같지만 구성은 다르다.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건 요거야. 이 유전자라고 하는 거 안에 바로 이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거거든. 자, 잘 봐. 하나씩 얘기할 건데, 염기서열이 이렇게 있지. 잘 봐. DNA가 두 가닥이잖아. 그럼 이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는 둘 중에 무조건 한 가닥에만 저장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유전자 A가 만약 여기에 있는 염기서열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면 맞은편은 아닌 거야. 그래서 무조건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유전 정보라는 게 뭐냐 이거지. 그지? 유전 정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필요한 거 다 적었니? 필요한 거 좀 적어놔. 요거는 좀 책에 없으면 좀 적어놔. 지울 거니까. 선생님 글씨를 너무 날려 써서 잘 안 보이니? 괜찮아?
사람 마음이 급하니까 글씨가 막 날려 써져. 그래도 이 정도면 칠판 글씨 잘 쓰는 편 아니냐? 그래. 요즘 한상호 선생님 칠판 글씨 되게 잘 쓰시지? 아니 그 학교쌤들은 잘 쓰시던데 연수쌤 아니 사회쌤보다 잘 써요. 아니 한상호 선생님 너 초반에 너 수업 중학교 때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때 글씨랑 지금 글씨랑 비교하면 엄청 잘 쓰실 텐데. 그래요? 달라진 게 그래? 되게 잘 쓰셔. 전에는 그 니네 이 통과 선생님 중에 그 박천익이라고 있지? 네. 판서 되게 못하잖아. 글씨 거의 내가 발가락으로 쓰는 거랑 똑같아. 판서 되게 못해. 근데 그 탄성호 쌤그 동생인가가 데뷔시켜줬대요. 박찬. 한상호 선생님 동생이? 모르겠어요. 그냥 뭐라 그랬지? 맞아 아는 그 아는 아니요 혈연 뭐 그 들었던 것 같아. 데뷔시켜. 선생님도 좀 데뷔시켜줬으면 좋겠네. 느려봐요. 안 돼요. 저만 시험 잘 봐요. 아니지, 내가 데뷔해서 스타가 되더라도 니네는 특별히 어떤 수제자로서 내가 애지중지 해주지. 수제자로서. 그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스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니네가 시험을 잘 보는 게 최우선 과제야. 지상 최대 목표야. 니네만 잘 보면 돼. 100점 맞다.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 진짜. 응? 너희만 잘 볼 수 있다면 다 필요 없어. 자, 오늘 좀 다 썼지? 자, 그러면 이제 잘 봐봐. 그래서 유전자라는 거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 유전 정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자, 그러니까 DNA가 뒤에 가면 나오는 일종의 단백질 설계도거든. 그러니까 DNA 저장돼 있는 이 유전 정보는 바로 뭐에 대한 정보냐면 단백질에 대한 정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려면 뭐 해야 되지? 아미노산을 결합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단백질마다 결합하는 아미노산의 개수나 순서나 종류가 다 다르지? 그게 여기 담겨져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얘기하거든. 이 유전 정보라는 게 바로 아미노산 서열이야, 서열.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아미노산을 몇 개를 결합시키고 어떤 순서로 결합시키고 어떤 종류를 결합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정보가 그거대로 여기에 저장돼 있는 그 아미노산 그 서열대로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야. 우리 몸 안에서. 그치? 그러니까 결국 DNA 저장된 유전 정보라는 게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인 셈인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곳은 DNA가 아니지.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결과 내 몸에서 그 만들어진 단백질에 의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질이라고 표현해. 형질 발현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질 발현. 그지? 형질 발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DNA 저장된 유전 정보는 결국 아미노산 서열이라는 걸 의미한다. 아미노산 서열이라는 건 아미노산을 몇 개를 결합시키고 어떤 순서를 결합시키고 어떤 종류가 결합돼야 되는지를 말한다. 그래서 그거대로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에 의한 어떤 기능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내 몸에서 어떤 특징, 성질이 나타난다. 그걸 형질이 발현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예시 혹시 나와 있나? 자, 밑에 보면은 눈동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보통 서양 사람들은 눈동자가 파랗다라고 얘기를 하고 동양 사람들은 눈동자가 까맣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거든.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정면으로 보면 이렇게 동그란 게 보이고 무조건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 가운데는 검은색이야. 구멍 뚫려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두운 안쪽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서양 사람도 여기는 무조건 검은색인데
서양 사람이 눈동자가 파랗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주변에 있는 홍채 색깔이 파란 거야. 근데 동양 사람은 이게 갈색이거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여기 가운데 검은색이고 갈색이니까 그냥 눈동자가 검은색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이 눈동자 색깔, 왜 동양 사람은 갈색이고 서양 사람은 파란색이야? 멜라닌 색소라는 거랑 관계가 있거든. 자, 그러니까 여기 봐봐. 지금 요거를 그냥 선생님이 가로로 쓰면 우리 DNA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다 그랬지? 그지? 자, 그럼 그 유전자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결국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고, 맞지? 그럼 그 단백질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가 형질이 발현된다 이거거든. 요걸 지금 간단히 요거 줄이고 쓴 거야. 그러면은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양 사람 같은 경우에 뭐 파란 눈 유전자라고 표현해 보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럼 여기서 이 말하는 그러니까 눈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칠게. 그냥 파란 눈 유전자 표현할게.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중요한 건 만들어지는 건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 자, 눈동자의 색깔은 멜라닌 색소가 많으냐 적으냐야. 그러면 그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눈동자 색깔, 눈동자 색이라고 해보자. 눈동자 색깔. 눈동자 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 유전자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효소에 의해서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만들어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나의 눈동자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 유전자에 의해서 이 멜라닌 색소 합성해서 되게 조금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도 적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눈동자 색깔이 결국 약간 푸른빛을 띠게 되는 거야. 멜라닌 색소가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약간 푸른색을 띠게 되는 거야.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어때? 동양 사람들은 그 유전자에 의해서 멜라닌 합성 효소가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멜라닌 색소가 어때? 많이 만들어져서 그지? 동양 사람들은 그 눈동자 색깔이 약간 뭐야? 갈색을 띠게 되는 거지, 갈색을. 근데 니네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실수 엄청 하거든? 그럼 보기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서양 사람들은 그제 동양 사람에 비해 예를 들어 그 서양 사람의 유전자에 의해서는 그제 멜라닌 색소가 적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뭐다? 효소가 적게 만들어지는 효소. 그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느냐 적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색소가 양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유전자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알겠니? 유전자에 의해서는 단백질,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요거 조심해야 돼. 안 그럴 것 같은데 실수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결과 형질이라는 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야.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 그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할 텐데 그게 이제 아마 너희 페이지로는 90페이지 아래 유전 정보의 발현이라는 거 나오거든. 그래서 90페이지 아래쪽에서부터 91페이지까지 쭉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잘 봐봐. 자, DNA가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자, 두 가닥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잘 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충분하기 때문에 이 교재 없는 것도 선생님 얘기를 할 거거든. 특히 세화고나 세화여고는 일반 참고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교재 없는 내용 얘기할 때는 반드시 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고 이 안쪽으로 이제 염기들이 이렇게 쭉 마주보고 있지 않니? 그죠? 쭉.
자, 그냥 편의상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그 유전자라고 하자. DNA 일부분이어서.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데 이 염기 서열에 저장이 돼 있는데 이렇게 두 가닥이 있으면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그랬지. 자, 예를 들어서 이쪽 가닥에 있는 염기 서열의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T, A, C, C, T, T, 뭐 G, C, C, 뭐 예를 들어서 TCA, ATT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지? 그럼 맞은편에는 이제 얘네랑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가 마주보고 있겠지. 그지? 근데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요 염기 서열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고 칠게. 자, 그 다음에 이 DNA는 이제 어디에 들어있어?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지? 자, 이렇게 핵은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DNA가 핵 속에 들어있어. 그 다음에 니네 핵에는 뭐가 있지? 핵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요 지금 유전자에 여기가 지금 유전자야. 이제 대략적인 흐름만 먼저 얘기를 하고 자세히 얘기를 합시다. 여기 이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데 이게 설계도란 말이야. 그럼 이 설계도대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단백질은 이 핵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단백질 만드는 곳은 너희가 배운 바 있는 뭐야? 리보솜이야. 자, 리보솜은 핵 밖에 있거든. 뭐 정확하게 이제 이 바깥에 붙어 있는 소포체에 그 리보솜이라는 게 붙어 있겠지. 근데 아무튼 리보솜이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거든. 어쨌든 핵 밖에 있어. 자, 설계도는 여기 있고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곳은 여기야. 리보솜이야. 그지? 리보솜.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설계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설계도 지금 여기 있는데 제품은 옆에 316호 와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설계도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서 316호 와서 막 만든단 말이야. 가능은 하지. 근데 문제는 이 설계도가 원본이야. 내가 저장도 안 하고 복사본도 없는데 이 원본 쫄래쫄래 들고 가서 316호 와서 열심히 제품 만들다가 커피를 쏟아버렸어. 설계도가 찢어졌어. 그럼 더 이상 어때?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제품을 못 만들지.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 똥개가 아니라면 여기 설계도를 어떻게 해야 돼? 복사본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그 설계도가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를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단 얘기야. 자, DNA가 단백질 만드는 설계도인데 그걸 여기 가서 만들려니까 이 원본을 가지고 가서 만들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원본의 뭐에 해당되는? 복사본에 해당되는 걸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그 복사본에 해당되는 애가 바로 RNA야. 알겠니? 그러면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고 원래는 얘네가 이렇게 꼬여 있잖아. 이중나도. 그게 일시적으로 풀려.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그럼 봐. 여기가 이제 유전자라 그랬잖아. 얘가 풀리면서 원래 얘네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던 게 풀리면 이제 얘랑 맞은편에 마찬가지로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 RNA도 요 염기랑 상보적인 염기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C지.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인데 그냥 그럼 이렇게 할까? 이걸 이렇게 그릴게. 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한 가닥으로 그릴게 여기. 그래서 자, C, C, T,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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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뭐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가닥이 있고 여기 위에가 이렇게 이제 꼬여 있는 상태 이렇게 꼬여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근데 얘가 풀리면 이게 풀려. 결합하고 있던 수소 결합이 풀리면서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제 여기 저장된 유전 정보의 복사본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걔랑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를 갖고 있는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자, 잘 봐. T가 있으면 원래 이쪽 맞은편 DNA에는 뭐가 있지? A가 있단 말이야. 그지? 여기 있는 T가 있을 것이고 여기 G가 뭐 이런 식으로 쭉 있겠지. 그지? 쭉 있을 텐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RNA가 만들어질 때 마찬가지 얘랑 상보적인 염기를 갖는 RNA인 거야. 그러면 T면 어때?
A라는 염기를 갖고 있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 이렇게 오는 거지. 그 다음 여기가 A면 뭐야? T여야 되는데 RNA는 T가 없지. 누가 와? U가. 여긴 G, A, C, G, A, G, U, A. 이런 염기를 갖는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쭉 와서 결합을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져? 바로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만들어지지. 이게 만들어질 때 이렇게 상호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다 만들어지면 또 풀려. 풀린 다음에 그 RNA가 이렇게 핵에 나 있는 구멍을 빠져나와. 핵공 빠져나옵니다. 자, 빠져나와서 걔가 어디로 가냐면 리보솜으로 가거든. 자, 리보솜으로 가면 RNA가 이렇게 이제 리보솜으로 쭉 가잖아. 쭉 이렇게 가면 그 리보솜이 RNA에 와서 이렇게 털커덕 조금 이렇게 할까? 간격을 좀 좁게. 이런 식으로 리보솜이 쭉 와서 두 덩어리가 딱 RNA에 딱 붙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마치 그 레일을 따라서 기차가 쭉 이동하듯이 이 RNA 리보솜에서 턱커덕 달라붙은 다음에 RNA를 따라서 리보솜이 쭉 이동을 하면서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이때 자, 이 DNA에 저장된 그지? 여기에 저장된 유전 정보의 복사본에 해당되는 게 RNA지. 이거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전사라고 하는 거야. 전사. DNA가 전사돼서 뭐가 만들어진다? RNA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RNA는 풀리면서 다시 핵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간다? 리보솜에 간다. 리보솜에서는 이제 그걸 뭐 한다고 하면 번역한다라고 표현해. 번역. 그 결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마 거기 9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지. 자, 봐. 핵 속에 DNA가 들어있고요. 맞지? 잘 봐. 그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소위 말하는 뭐가 된다? 전사가 돼서 뭐가 만들어진다? RNA가 만들어진다. 그지? 그럼 그 RNA가 핵을 빠져나가서, 그지? 리보솜이 그 RNA에 와서 결합하면 리보솜이 그 R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뭐 한다? 번역을 한다. 그 결과 바로 리보솜에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지? 그럼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단백질에 의한 어떤 기능이 나타나는 거고, 그 결과 형질이 발현된다. 이런 얘기 했다. 그지? 그 다음에 DNA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가 저장하고 있는 유전 정보를 전사를 시켜주기도 하겠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 분열을 하려고 그러면 어때야 돼? 자기랑 똑같은 DNA를 하나 더 만들겠지? 자, 그건 요렇게. 그럼 뭐 한다? 복제. DNA가 스스로, 그러니까 동시에, 이거랑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 DNA가 지랑 똑같은 DNA를 하나 더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DNA 저장된 유전 정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 때는 그거를 전사해서 RNA를 만들고, RNA가 이제 리보솜으로 가면, 그지? 거기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체 과정을 생명 중심 원리다 이렇게 얘기해. 생명 중심 원리. 생명 중심 원리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니? 생명 중심 원리. 그럼 이제 이게 딱 요 과정이 딱 이제 하나가 문제 주어지거든. 그래서 뭐 여기를 A, B, C 이렇게 비워놓을 수도 있는데, 일단 장소도 물어봐. 자, 전사라고 하는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냐? 지금 여기 써놨지. 어디서 일어난다고? DNA가 들어있는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그럼 번역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 엄밀하게 말하면 리보솜이지? 근데 리보솜은 어쨌든 핵 밖에 있잖아? 우리가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세포질이라 그래. 그래서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은 세포질 또는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장소도 물어봐. 자, 그러면 또 이것도 물어보세요. DNA 복제는 어디서 일어나? DNA가 원래 핵 속에 들어있는 애잖아.
그럼 G랑 똑같은 DNA 하나 더 만들 때도 핵 속에서 만들어지겠지? 자, 이것도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것도. 아무튼 이 전체 과정을 그래서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한다 이거지. 그지?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때 자, RNA가 전사돼서 만들어지지. 그러면 DNA 저장된 유전 정보가 이 RNA도 그대로 이제 복사가 돼서 저장이 되는 거거든. 그럼 걔가 핵을 빠져나가서 리보소모에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한 셈인 거지. 그래서 너희 그 통과 참고서에 RNA라고 나오는 애들은 전부 mRNA를 뜻하는 거야. 여기서 m이라는 게 뭐냐? 메신저라는 뜻이야. 메신저. 또는 우리말로 하면 전령 RNA라고 하거든. 그래서 특별한 말 없이 RNA 그러면 그건 다 mRNA를 의미한다. 너희는 학교에서 mRNA 언급하실 텐데. 그치? 그러니까 지금도 나가시면 한번 잘 들어보라고. mRNA라는 말 반드시 언급을 하실 테니까. 우리 일반 참고서에 나오는 RNA는 전부 mRNA를 뜻한다.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요걸 이제 생명 중심 원리라.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어. 그럼 여기 이 염기 서열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 그랬잖아. 그지? 자, 요건 이제 좀 이따 또 자세히 얘기할 거야. 그러면은 그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저장을 하냐 이거야. 자, 그 유전 정보라는 게 선생님 결국 아미노산 서열이라 그랬잖아. 아미노산을 몇 개를 어떤 애들을 어떤 순서로 결합시키느냐, 그지?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 왜냐면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아미노산의 종류나 개수가 하나만 달라져도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 그럼 그것 때문에 내 몸에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 그러니까 이 염기들을 가지고 있잖아. 암호를 만드는 거야. 암호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는 거야.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전 암호라고 해요. 유전 암호를 만들어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이렇게 유전 암호를 만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 유전 정보라는 게 아미노산의 결국 종류를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니네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아미노산은 총 몇 종류가 있지? 20종류가 있거든. 그래서 암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암호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가리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전 암호 한 개가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해. 자, 그러면 아미노산이 어쨌든 20종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암호가 최소한 몇 종류가 필요하지? 20개가 필요한 거야. 자, 그럼 봐. 이 염기를 가지고 암호를 만드는 거잖아. 근데 니네 DNA에 들어있는 염기는 총 몇 종류가 있지? 4종류가 있어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고 하는 염기가 4종류가 있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니네가 카드를 만든 거야. A라고 써져 있는 카드, G라고 써져 있는 카드, C, T라고 써져 있는 카드를 만들어. 각각 뭐 20장씩 만들어. 그 다음에 그냥 박스에다가 넣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카드를 하나 뽑는 거야. 뽑았을 때, 자, 이 염기 한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암호를 만들어. 염기 한 개를 가지고 암호를 만들면은 암호 몇 종류 만들 수 있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 20장, G 20장, C 20장 각각 20장씩 넣어놨는데 자, 뽑았어. 그럼 뽑은 거기 써져 있는 게 A라고 써져 있으면 그게 암호 하나야.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뽑았는데 또 A가 나왔으면 이건 같은 암호인 거지. 그럼 암호가 총 몇 종류가 돼? 4종류가 되겠지. 암호가 총 몇 종류? 4종류야, 4종류. 자, 되겠어? 우리한테 필요한 암호는 최소 몇 종류라고? 20종류야. 안 되겠지. 염기 하나만 이용해서 암호를 만들면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중에 염기 2개를 조합해가지고 암호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카드를 뽑는데 카드를 뽑아. 2장을 뽑아서 거기에 써져 있는 글자를 합쳐서 암호 하나로 만드는 거야. 그럼 몇 종류 만들 수 있어?
염기 4개 중에 2글자를 조합해서 암호를 만들면 16종류의 암호를 만들 수 있지? 아직도 부족해. 안 돼. 그러니까 암호를 만드는 방식이야. 염기 몇 개를 이용해서 암호를 만들 거냐 이거거든. 자, 그럼 이번에는 염기 3개를 이용해서 암호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글자 뽑아가지고 임의로 그 3개를 조합해서 암호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암호의 종류는 그럼 몇 종류가 돼? 4개 중에 3개를 조합해서 암호를 만드는 거니까 오, 이제 되네. 그치? 암호가 넘치지? 우리한테는 최소 20개만 있으면 되는데 암호가 64개나 만들어지는 거잖아. 자, 그래서 실제로 바로 DNA나 RNA는 이 염기 3개를 가지고 암호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염기가 쭉 써져 있지? 그럼 이때 이 염기 서열에서 요렇게 염기 3개가 뭐야? 하나의 암호가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럼 요 RNA 잠깐 지워볼게. 그지? 요렇게 DNA, 요렇게 염기 3개씩이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암호인 거야. 이렇게 암호인 거. 알겠니? 그럼 이때 DNA에서 이렇게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암호가 된 걸 뭐라 부르냐면은 교과서에는 3염기 조합이라고 나올 거고요. 또는 트리플릿 코드라고 해. 트리플릿 코드. 트리플릿 코드라고 불러요. 알겠니? 그래서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암호를 만들었다. 근데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따져보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DNA 가지고 있거든. 어떤 생물이든지 다 그 DNA 들어있는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이더래.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요 한 가닥만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나중에 요 암호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번역을 하는 거야. 아까 리보솜에서. 그럼 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하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하나가 있겠지? 뭔지 모르지만 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겠지? 또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TCA라고 하는 암호가 가리키는 뭐 아미노산이 있겠지? 그래서 그 암호들이 가리키는 아미노산들이 쭉 결합을 해서 이제 결국엔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암호가 64종류나 되다 보니까 자, 방금 얘기했어. 그래서 유전암호 한 개가 유전암호 한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그지? 지정한다,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44개가 남지. 그러니까 뭐냐면 아미노산 하나당 무조건 유전암호는 하나인데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유전암호가 같은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암호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여러 유전암호가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도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뭔지 모르는 상태야. 자, AAT라는 암호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뭐 글루탐산이라고 합시다. 실제로 이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거야.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을 가리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AA 뭐 C라는 암호도 글루탐산을 가리키는 암호일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미노산 하나당 그걸 가리킨 암호는 무조건 한 개지만 여러 개의 암호가 같은 아미노산을 가리킬 수도 있더라 하는 얘기야. 있더라. 알겠니? 그래서 너희 공부할 때 DNA 유전암, 염기 3개로 이루어진 DNA 유전암호를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트리플릿 코드 3염기 조합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3염기 조합이라고 해주면 돼. 자, 그런데 자 봐봐. 아까 이 DNA가 전사가 돼서 뭐야? RNA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잘 봐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 염기들이 전사가 돼서 자, RNA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자, 여기가 A, U, G, 그지? 그 다음에 G, A, A. 여기는 뭐야? C, G, G. 그 다음에 여기는 A, G, U. 그 다음에
A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치? 그러면은 DNA가 전사돼서 RNA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RNA에서도 그지? 야, DNA에서 이렇게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면 그게 전사돼서 만들어진 RNA에서도 이렇게 염기 3개가 뭐야? 암호인 거잖아. 근데 지금 봐봐. TAC라는 암호가 AUG라는 암호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암호이긴 한데 암호가 달라졌지. 자, 요거. RNA에서 이렇게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암호가 된 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코돈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암호의 종류가 다른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지. DNA에서 염기 3개가 짝을 이룬 그 DNA의 유전 암호를 우리가 트리플릿 코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전사돼서 만들어진 RNA에서도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암호다. 그래서 그 RNA의 유전 암호를 뭐라고 한다? 코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트리플릿 코드건 코돈이건 둘 다 몇 종류가 있다? 64종류가 있겠지. 왜냐면 RNA도 염기는 4개잖아. 4종류잖아. A, G, C, U. 그래서 트리플릿 코드도 64종류가 있고요. 코돈도 64종류가 있는 거고, 이게 모든 생물에서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제 모든 생물, 세균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들의 유전 암호 체계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 세균이나 사람이나 DNA를 갖고 있는데, 세균이 갖고 있는 DNA에서도 염기가 3개씩 짝을 이뤄 그게 하나의 암호란 말이지. 사람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거겠어? 너네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생명체가 세균이지? 그 세균들이 번식하면서 진화를 하고 진화를 거듭해서 결국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세균이 사람을 비롯한 다른 모든 생물들의 공통조상이기 때문에 암호 체계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이와 같은 체계로 유전 암호를 만들어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RNA가 아까 얘기했듯이 빠져나가면 리보솜에 가서 바로 이 RNA의 코돈이라고 하는 이 유전 암호를 리보솜에서 번역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코돈이 가리키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얘를 번역해서 아미노산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얘가 전사돼서 만들어진 RNA의 코돈을 번역하면 그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들이 와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니네 코돈표라는 게 있어. 이 64종류의 코돈들을 쫙 그 각각의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뭔지를 나타내는 코돈표라는 게 있거든. 자,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 코돈표라는 거 필요할 때 이제 문제 나올 겁니다. 그지? 문제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방식.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그지? 요거 꼭 외워야 돼. 니네 요거 DNA의 염기 3개를 트리플릿 코드라고 한다는 거, RNA에서 염기 3개는 코돈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얘기가 91페이지까지에 걸쳐서 아마 나와 있을 거야. 그지? 유전 암호 한 개가 저 염기설 3개랑 같은. 그렇지. 그러니까 니네 이것도 문제 풀다 보면 실수 엄청 하거든. 유전 암호 1개다 그러면 염기는 몇 개야? 3개인 거야. 코돈 하나 그러면 염기 3개.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91페이지까지 내용 선이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자,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하다니까. 그죠? 그 뒷장에 보면 이제 일반적인 얘기 보면 다 마무리 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 야, 그럼 봐봐. 그 뒤에 보면은 그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나타난 어떤 질병? 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생물들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단백질들은 무조건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야,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그 암호가 가리키는 순서대로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야지만 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암호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TAC라는 암호야.
여기 CTT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염기 하나가 A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CTT일 때는 코돈이 GAA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염기 하나가 원래 T가 있어야 되는데 염기가 A로 바뀌어버리면 그 결과 만들어지는 코돈은 GUA가 되거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정상이라고 치면 만약에 GAA라는 코돈하고 GUA라는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다르면 원래 여기 결합해야 되는 아미노산 대신에 그러니까 얘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GUA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와서 결합을 해버리면 근데 하필 얘네들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서로 다른 종류야. 그럼 이상한 단백질 만들어져. 그럼 그 결과 나한테서 뭐야? 어떤 이상한 질병 같은 게 나타난단 말이지. 자, 그걸 의미하는 거야. 자, 대표적인 그 질환이 바로 거기 나오는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어.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 자,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야, 적혈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피가 빨갛게 보이는 거고 그 적혈구가 약간 타원 형태를 띠면서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있거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적혈구야. 그리고 이제 그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어가지고 얘가 혈액을 따라 이동하면서 산소를 운반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해봐. 적혈구가 약간 남모양이야. 쉽게 말하면. 약간 초승달 모양이야. 적혈구가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인 거야. 비정상. 그러다 보니까 적혈구의 모양이 제대로 갖춰지질 않은 거야.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만드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유전자에서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 자, 거기 보면 얘네 거의 내 지금 교재가 없어서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은 자, 봐보자. 자, 그러니까 이거야. 봐봐. 이 정상적인 사람의 정상적인 사람의 DNA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 중에서도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여기 있다고 칠게. 그 보면은 이렇게 이제 유전암호가 3개씩 있을 거 아니냐?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CTT라는 염기가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은 그럼 이제 얘가 전사돼서 RNA가 만들어지고 그 RNA가 번역돼서 그럼 이제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거대로라면 아미노산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결합해서 3개가 결합을 하겠지? 그래서 보면 요 CTT라는 놈이 전사가 돼서 RNA가 만들어지고 그게 번역이 되면 요 자리에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얘기했던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정상적인 적혈구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사람의 DNA를 들여다봤더니 특히 이 부분을 들여다봤더니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다른 데 다 문제가 없는 거야. 여기에 염기서열이 CTT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CAT로 많이도 아니야. 염기가 딱 몇 개가 바뀌어 있어? 한 개가 바뀌어 있어. 염기 하나가. 그러면 CAT가 전사돼서 야 CTT가 전사가 되면은 RNA의 염기서열은 GAA가 되겠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네. 얘가 바뀌면 A로 바뀌어갖고 전사가 되면은 그래서 만들어진 코드는 G 뭐가 돼? UA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GAA라는 코돈이 번역돼서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건데 이 사람은 염기가 DNA의 염기가 A로 바뀐 덕분에 코돈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거를 번역했더니만 원래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결합돼야 되는 자리에 요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은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더라 이거.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을 결합해버린 거야. 단백질마다 결합하는 순서 다 정해져 있다 그랬지? 바뀌면 이상한 단백질 만들어지는 거야. 그 결과 헤모글로빈이 제대로 만들어지질 못하기 때문에 적혈구의 모양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적혈구도 제대로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헤모글로빈과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뭐야? 산소 운반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선천적으로 산소 운반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얻은 산소의 30~40%가 뇌로 가거든. 그럼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심각한 아까 얘기했던 뭐야? 빈혈이 나타나는 거야. 빈혈. 그래서 많이도 아니다. 몇 개가 바뀌었다. 염기가 단지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야. 그럼 선생님 그 염기 이거 왜 바뀌어요? 그치? 많이던 염기 하나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요? 염기 서열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채원아. 내가 방사능에 노출돼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생식세포 만들 때 자연적으로 달라지는 경우도 좀 있어. 그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염기가 바뀌어버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이 염기가 지금 하나만 바뀌어도 요 모양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옆에 살다가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어. 어마어마한 방사능에 노출되면 이 염기가 싹 다 바뀌어. 그럼 내가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즉사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염기 서열, 그러니까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에 문제가 생겼다?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긴 거다.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번역돼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한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자, 참고로 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니네 2학기 때도 나오는데 이게 아프리카 지역에 굉장히 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사람의 비율이 높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 이제 이 빈혈 심각한 빈혈 나타난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말라리아에 잘 안 걸린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말라리아가 잘 걸리는 아프리카 지역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사람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게 나타난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번외적인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같은 증상이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라고도 표현하거든.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프레이는 일반적인 얘기는 다 했고요. 선생님 잠깐 쉬었다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거야.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